17일 조간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증시가 검은 목요일로 불린 그저께에 이어 또다시 하락했습니다. 특히 코스피는 외국인의 매도 공세에 2100선이 무너졌는데요. 또다시 연중 최저치를 경신한 것입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1년 만에 700선이 무너졌습니다. 주요 소식 보겠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중국 정부 때문에 고민에 빠졌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중국 정부는 수소차 굴기를 선언했는데요. 이 분야에서 가장 탁월한 기술을 보유한 현대자동차에 기술 협력을 위한 러브콜을 보냈다는 소식입니다. 세계 최초로 수소차를 선보인 현대차의 기술력이 아주 인정받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실제 중국 과학기술부 장관은 현대차의 수소차 넥소에 대해 최고의 수소차라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대차 입장에서는 이런 찬사가 달갑지만은 않습니다. 중국 정부가 국내 업체에 합작을 요구한 뒤 기술만 빼가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중국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대차 입장에서 이런 요구를 무조건 묵살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중국 정부는 규제를 통해 한국 공장에서 생산된 수소차를 자국 내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중국 정부는 최근 미국과의 무역전쟁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를 비판하며 자유무역의 리더처럼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 속내를 들여다보면 중국 정부의 행태는 그들이 소리 높여 비판하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행태와 전혀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우리 경제에 대한 경고음이 계속 들려오고 있는데요. 정부도 무척이나 다급해진 모습입니다. 어제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 현안 조정점검회의를 연 데 이어 잇따라 김동연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특히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여러 방안들이 제시가 됐는데요. 대부분 단기 고용 창출 방안이었습니다. 주로 인턴과 시설 점검, 희망근로 사업 등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급한 불부터 꺼야 한다는 초조감이 느껴집니다. 정부는 향후 5만 9천 명의 맞춤형 일자리를 만든다는 구상인데요. 투입되는 예산만 33조 원가량 됩니다. 또 내수 활성화를 위해 유류세 인하도 진행합니다. 다음 달 6일부터 내년 5월 6일까지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15% 인하한다는 것인데요. 서민과 자영업자의 부담이 2조 원가량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것에 대해 굳이 나쁘게 볼 일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규제 혁신과 같은 장기 과제에 대한 비전은 여전히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실례로 최근 논란이 된 카풀 서비스가 있습니다. 택시업계의 강한 반발로 공론화조차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부가 다양한 이해 당사자와 부딪히더라도 장기적으로 꼭 가야 할 방향이라면 여러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제대로 된 정책을 펼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정부가 취약계층 및 고령자 지원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을 내놨는데요. 공공임대아파트가 대상입니다. 우선 이들이 공공임대아파트에 입주할 때
경제 사정이 어려울 경우에 보증금 없이 월세만으로 입주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임대 아파트 매입 시나 전세 임대 보증금을 2년에 걸쳐 납부하는 제도도 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주거 환경이 열악한 노후, 고시원 등을 매입해 양질의 1인용 소형 주택으로 리모델링해서 판매한다는 얘기인데요. 이를 저소득 가구에게도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상 아주경제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